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도 섹터를 확인해보고 섹터 내 주도 종목의 상태를 점검하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순위 차트는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 영상 설명 부분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다음 주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장이다, 계속해서 어려운 장이다라고 느끼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DL 지표를 보시면은, 자, 보시는 화면에 ADL 지표인데, ADL 지표를 보시면은, 특히 올해 8월부터 정체가 아닌 하락 장세라는 느낌을 이제 우리가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어느 정도 지켜오던 ADL 지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수의 주도 섹터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생각만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작년에 크게 상승했던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크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주도 섹터가 지수를 이렇게 계속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소수의 주도 섹터가 지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업종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몇몇의 소수 주도 업종은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주도 섹터 종목을 레포트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 소외감은 매우 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도 섹터와 또 그 속에서도 주도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이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도 잘 가던 주도 종목을 우리가 외면을 해버리면 수익도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코카 섹터 분석에서는 그 코카의 현재 섹터를 계속 이렇게 점검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섹터의 그 순위 집계 방법을 좀 바꿨어요. 11월 초에 그동안의 집계 방식을 이제 52주 이내로만 한정을 해서 52주의 데이터, 그러니까 1년의 데이터만 가지고 순위를 조금 더 단기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섹터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최근의 기록들이 더 반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순위를 집계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그 섹터의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순위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집계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또 그러니까 그 섹터 내 당겨지는 종목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 작업을 벌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심한데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크게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이 NFT라는 섹터입니다. NFT는 여러분들께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한국말로 대체 불가 토큰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테마에도 네이버 테마를 저처럼 이렇게 기록을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테마를 자주 이용하시라고도 그랬죠.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 3일 평균으로 가장 강한 섹터가 결국에는 지금 증강현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뭐 이렇게 게임,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뭐 같은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음원, 뭐 요 정도까지 여기 지금 상위 랭킹, 물론 최근 3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치는 아니지만 최근 3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NFT가 포함되어 있죠. NFT 같은 경우에는 쿼카의 기록에는 지금 가장 핫한 섹터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위죠. 이번 주에 1위로 들어갔고요. 원래는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섹터가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편입을 했고 기록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이게 가장 강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위가 이제 뭐 비철금속, 알루미늄,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메타버스, 미디어, 드라마, 영화 제작,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VR, AR. 이것도 뭐 결국에는 메타버스와 같은 맥락이죠. 이런 순서로 지금 상위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상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종목이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포함을 해야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시장이다. 절대 그 종목들을 외면하시면 안 된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겠어? 외면하시면 안 된다. 그래도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고 부비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계속 타점을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너무 높아서 안 갈 거야.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정말 싼 종목을 지금 매집해서 천천히 얘네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물론 그것도 장기 투자 전략, 가치 투자 전략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절대 아니다. 저희 그 부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의 성격상 또 환경상 그런 장기 투자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매매 행태에 있어서 이렇게 강한 아주 핫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무시하시고는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면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떨어지는 느낌, 남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만 불안해지고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싫어지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그죠? 그게 일반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머리에 두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원하면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 반대에 서 있는 매매 방법, 투자 방법인 이 트레이딩 영역을 열심히 공부하고 치밀하고 아주 분석력 있게 접근하시면 그쪽에 더 답을 쉽게 낼 수 있다. 그죠? 지금 상당히 기분 좋게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하지만 소수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저렇게 많이 올라갔지? 야, 저 섹터 나 모르는 섹터인데 처음 들어보는 섹터인데 NFT 들어보셨어요? 뭔지?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희망을 가지고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있고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정확하지 내가 정확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면 할수록 이익에 멀어진다. 이익으로부터 멀어진다.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커카도 가장 강하게 기록으로 보이고 있는 이 NFT라는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져 있고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한번 쭉 보면서 커카는 이런 종목은 한번 계속해서 매수 타점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매수 타점으로 보고 가져가겠다. 네, 그렇게 한번 가치 점검을 제가 하면서 제 점검하는 그 방법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선 NFT 대체불가 토큰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총 23종목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화면을 키울게요. 네. 자, 23종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지금 펄펄 날아간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52주 신저가 대비 현재 1290% 올라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3% 떨어져 있으니까 여전히 고점에 놀고 있고 추세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고 있는 날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뭐 서울옥션, 게임빌, 갤럭시 머니트리, 뭐 아프리카 TV 쭉쭉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코카는 특별히 아프리카 TV, 게임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컴투스, NC소프트, 그죠? 이 종목을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전체를 다 포기하느냐, 너 너무 많이 갔어 다 포기하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매수의 기회를 주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가보자.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리뷰할 텐데요. 쿼카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는지, 분석이라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여기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일 핫한 종목이죠. 위메이드 종목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일봉 차트인데요. 자, 위메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지금 9월 달부터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엄청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따라가겠습니까? 네, 못 따라가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때만 해도 심지어는 10월 달로 돌아가잖아요. 자, 10월 달만 돌아가도 이거 따라가겠습니까? 겁나서? 9월 달까지 돌아가 볼까요? 9월 달까지 가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9월 달. 9월 달 이거 따라가겠습니까? 겁나서? 그러면 그때 이건 난 도저히 못 따라가. 이건 나하고 아닌 것 같아. 다음에 기회를 노려야지. 다음에 기회를 안 줍니다. 10월 달. 11월 달. 그죠? 계속 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되는 10월 달에만 잡았어도. 그죠? 9월 말에만 잡았어도.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에만 잡았어도 어떤 상승률을 만들어줬을까요? 쉽게 말해서 한번 주도 섹터 내 주도 종목으로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고점에 접근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손절선을 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손절선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전략, 작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너지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섹터 내 강한 업종으로 들어갈 때는 가장 조심히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손절선을 설정해 두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위메이드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메이드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사상 최고가 타치했죠. 23만 5,300원까지 타치했다가 장 후반에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타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 그죠? 매수 타점을 노릴 수 있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좋다. 위메이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조금이라도 조정세를 만들어 준다면 그 진입을 고려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위메이드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 같으면 21만 2,500원, 여기 초록색 선 라인 있죠? 21만 2,500원을 강력한 손절선으로 볼 겁니다. 이 손이 무너지면 일단 물량을 대거, 그러니까 뭐 전체의 50%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면 500만 원을 현금화 시키는 전략을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연두색으로 세워져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주요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지선들이 계속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절선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없지만 위메이드가 있다면 21만 2,500원이라는 손절선을 강력하게 두고 들어간다. 그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서 다시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고 또 주요 지지선을 설정을 손절선으로 두고 가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간다. 계속 가져간다.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논리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핫한 종목이 서울 옥션이죠. 서울 옥션도 최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서울 옥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위메이드처럼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52주 저가 대비는 603%, 6배 올랐죠. 최근 1년 동안에 6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서울 옥션은 관심 종목에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을 이렇게 매수 타점을 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을 해요. 서울 옥션도 내년에 성장을 하는데 올해 성장이 작년에 대비 올해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성장성이 상당히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둔화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월간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볼게요. 자, 2021년에 엄청난 수익세를 분출했습니다. 이 수익세 분출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2021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도 물론 실적이 더 좋아져요. 하지만 그 성과폭이 상당히 둔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해 너무 크게 반영된 부분까지 감안돼서 여기에는 분명히 2023년에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정 또는 행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옥션은 지금 고점인데다가 들어가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서울옥션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선,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종목은 개인빌 한번 같이 보면은요, 세 번째 섹터 내 세 번째 주도 성장주인데요. 자, 이것도 많이 올랐죠, 그죠? 최근에 뭐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뭐 올랄 거 다 올랐는데 주요 지지선은 14만 3,500원. 보유하신 분들은 14만 3,500원을 기준으로 갖고 가시고요. 저는 어느 정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텐데 지금 이 주요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는 상태라서 조정이 나오면 좀 급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야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이 지지선을 잘 유지하고 어느 정도 또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레벨업 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개인비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뭐 하여튼 NFT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은 다 미친 듯 날라갔다. 어마무지하게 날라갔다. 왜 나는 이 포트에 이 섹터에 담겨 있는 종목이 내 포트에는 하나도 없을까? 그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만큼 시세를 내고 있는 섹터를 내 포트에 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포트에 이 섹터들 모든 종목을 담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한 종목, 그죠? 뭐 한두 종목 정도는 내 포트에 반드시 편입시키는 게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시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저는 크게 좋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실은 실적을 뒤따라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2021년 4분기죠. 분기별로 보시면은 자, 2021년 4분기입니다. 자, 이건 분기 봉인데요. 이 분기봉을 보시면 1분기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죠? 1분기 올랐고 2, 3분기 조정받았고 다시 4분기에 강한 분출했죠. 1년 전체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 보이지만 그걸 자세하게 뜯어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뜯어보면 2, 3분기 때는 조정, 4분기 때 강력한 분출이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4분기예요.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4분기잖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주가가 4분기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을 몰라요. 11월밖에 안 됐으니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을 지나야 4분기 실적이 완성이 되는데 그 실적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내년 3월 가까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지금 그 확인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이 주가가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3분기 실적 어땠어요? 3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3분기 실적 어땠는지. 3분기 실적은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 실적이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HTS나 아니면 네이버의 정보에 있는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게 지금 분기별로 아직 3분기가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근데 3분기가 발표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11월 15일이 실적 발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기업은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정말 잘못된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물론 특별한 예외 사항으로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1월 15일까지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아직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될 뿐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셔야죠. 그죠? 다트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공시 정보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추리가 어떻게 되죠? 099-094-4480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기보고서, 3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분기보고서를 누르세요. 분기보고서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시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연결 기업이 있어 밑에 연결 기업들이 있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누르시면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서 다른 거 안 봐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매출, 그죠? 매출 26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2억, 그죠? 영업이익 12억에 매출 264억을 만들어냈다. 공시 확인했죠. 물론 아직까지 아까 우리가 봤던 FM 가이드 상으로는 업데이트 안 됐을 뿐이지 264억 매출에 12억의 영업이익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3분기가 어땠나요? 작년 3분기 어땠어요? 21억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얼마다? 여기 12억이에요. 12억. 그죠? 매출은 작년에 198억이었는데 올해 264억이었어요. 매출은 264억이고 영업이익은 12억이니까 영업이익은 21억에서 12억이니까 많이 떨어졌죠.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 영업이익을 한 50% 정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EPS를 한 30%, 그 다음에 매출을 한 20%. 매출은 20%를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는 매출을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매출은 좀 늘었죠. 죄송해요. 매출은 198에서 64억이니까 늘었죠. 네. 매출 264억에 영업이익 12억. 자, 매출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진 상태다. 어떤 분들은 정기 분기, 전 분기의 데이터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 분기보다도 전년의 동기를 대비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상당수 기업들이 어떤 계절성의 또 매출을 어떤 기업은 3분기가 항상 매출이 좋고 분기별 영업이익이 좋다. 근데 2분기는 최악이야. 항상 안 좋아. 전통적으로 안 좋은데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면 가장 안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같은 계절성을 감안해서 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21억에서 올해 12억으로 줄었다. 한번 볼까요? 그럼 3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3분기가 좋을까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3분기에 나빴잖아요. 매출은 올라갔으니까 그건 다행이고 당연한 거고 매출마저 무너졌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한 분기 가지고 큰일 난다는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매출은 무조건 늘어야 돼. 얼마가 남긴 영업이익이 조금 주는 건 괜찮지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상당히 치명적이다. 하지만 매출은 다행스럽게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분기별 이익이 작년에 21억에서 올해 12억으로 줄었어요. 3분기 보세요. 3분기 때 비리비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 종목. 지금 예를 들면 갤럭시아 머니추리 같은 컨센서스가 없어요. 연간의 컨센서스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2022년이 어떻게 될지 2023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권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보세요. 추정기간이 제로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종목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잖아요. 깜깜이 종목이다.
이 회사의 실적을 어느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떨 줄 모른다. 그러니까 감으로 가는 거예요. 눈 가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 이 회사가 앞으로 NFT라는 어떤 성장성이 있는 테마나 성장성 있는 미래 산업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당히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밖에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2020년, 2019년, 18년 역사를 봤을 때 회사의 자금 현황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든지 또 경영에 무슨 문제로 보이는 상황들이 또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기업들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럼에도 코카는 이런 종목들 일단 물려놓고 봅니다. 왜? 너무 불확실히 클 수 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4분기의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다. 왜?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요. 고급 정보,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주가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들어가면 불법이 되겠지만 그걸 다 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다 그 내용들이 퍼지고 알려지고 소위 말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다. 물론 지금 현재는 또 NFT라는 아주 훌륭한 테마가 엮여 있어서 섹터에 엮여서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물론 내년 3월 돼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실적이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종목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는 코카의 주도 종목 계속 제가 아프리카 TV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을 만큼 훌륭한 종목입니다.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일간 차트 흔들림이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제가 주도주 성장주 아프리카 TV 하나만 올해 장사 끝났습니다. 할 만큼 정말 훌륭한 종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섹터 내에서 지금 이게 5위예요, 5위. 물론 상위권이죠. 23종목 중에 5위니까 52주 저가 대비는 297% 상승했죠. 그리고 고점 대비는 현재 11% 정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더 깊어지면 좋지 않아요. 이게 30% 이상 내려가면 안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버리고 그 물린다는 말은 결국 다시 재반등할 때 엄청난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다. 그죠? 갤럭시아 머니추리 같은 게 금방 그렇죠. 지금 고점 대비 약 한 17%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17%의 물량들이 올라갈 때 계속 매물벽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여기 밑에 있는 A스토리 같이 36%, 30% 넘어가 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최소한 15%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5% 10% 이내에서 조정받고 반드시 다시 회복세로 들어가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추리 같은 경우는 17%잖아요. 고점 대비. 아프리카 TV는 지금 11%니까 적당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지금 조정이 더 깊어지면 안 된다. 그죠? 자, 226,6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주요 지지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226,6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주 일부 물량을 익절했습니다. 왜? 익절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위험 요소를 무시하지 말자고요. 물량 또 다시 들어가면 돼. 언제 들어갈까요? 저는 244,000원을 돌파하면 또 들어갈 겁니다. 수익률을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량을 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해도 수익률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26,000원 깨지면 좀 팔고 또 더 지지선이 밑에 있죠. 22만원, 203,000원. 이런 것들이 계속 깨져 나갈 때는 저는 팔아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도 전혀 추세가 훼손되고 있지 않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전혀 훼손 안 되고 있죠?
4주, 16주, 12주선 전부 다 살려 있죠. 전혀 훼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헤이켄 차트 전혀 훼손 안 되고 있어요. 무너뜨릴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다 라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DMI 지표 살아있잖아요.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죠? 전혀 훼손되고 있지 않다. 에너지 차트는요.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주간, 월간, 연간 다 살아있잖아요. 어디 뭐 지금 일간에 대한 조정만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히려 조정이 끝나고 과매도권에 들어왔다가 다시 재반등할 때는 다시 또 물량도 놀릴 귀여운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왜? 계속 가는 주도주로 아직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정체는 돼요. 하지만 영업이익 성장만 보더라도 거의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한 39%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니까 확인해 봐야 되죠. 컨센서스는 믿을 수 없죠. 하지만 그때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 39%가 잘 되고 있는지 컨센서스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컨센서스 보시는 방법 FN 가이드 컨센서스 누르시면은 자 내년 성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내년에 대한 내용을 눌러서 보시면 매출에 계속 상승의 컨센서스로 이어지고 있죠. 매출이 계속 컨센서스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했더니만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계속 여기 연두색선이 컨센서스입니다.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배주주 순이익은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ROE와 연관되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죠? EPS는요? EPS 단기 순이익과 연관되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죠. 쉽게 말해서 내년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좋게 가고 있다. 죄송해요. 저기 2021년 거 봤네. 예. 2022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3년도 한번 볼까요? 뭐 너무 먼 미래지만 매출,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EPS 다 현재 컨센서스가 더 좋아지고 있다. 계속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마다 그 재무적인 내용을 봐서 계속 성장성이 좋아. 팔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왜 팔았어? 단기적으로 팔았다며 금요일날 코카노. 예, 저 팔았어요. 왜? 제가 마련해두고 있는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부익절. 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기념익절. 내 수익을 좀 기념하겠다. 최근 며칠 동안 11월 달에 며칠 올랐어요? 이거 10월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일 동안 올라서 좀 조정받는 거. 나 기념할 거야. 12일 동안 오른 거. 잘못됐나요? 다시 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종목 다날. 야, 다날도 미쳤네. 그죠? 계속 요즘 정권 방송 보면 다날 하죠. 네. 이렇게 치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잡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어느 정도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 따라가는 건 잘못하면 물리죠. 그리고 다날은 저는 제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그렇게 아직까지 받쳐준다는 확신이 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NFT의 어떤 분위기, 섹터적, 테마적 분위기, 모멘텀 분위기, 또 어떤 이슈들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실적으로 이어져 연결될 거야? 몰라요. 확인해 봐야 돼.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회사잖아요. 없어요. 2022, 2020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증권사에서. 분기별로 나오는 거 뒤따라가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 3분기에 48억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17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은 당연히 올랐으니까 매출은 오르는 건 정상이에요. 매출이 내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매출 오른 거에 너무 크게 흥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매출 비중을 20%만 보는 겁니다. 매출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 신호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3분기잖아요. 이게 3분기. 자, 3분기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3분기 때 어땠어요? 보세요. 안 좋았잖아요. 그죠? 3분기 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 실적이 안 좋았네. 그럼 뒤늦게 나서 나온 말이 물론 맞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11월 15일 날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전년도 3분기 실적보다 안 좋은 걸 지금 막 확인했잖아요. 뒤늦은 감이 있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은 이미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절대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뒤늦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빠졌었네. 그러면 지금은 4분기는 4분기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실적이 좋아서 올랐을 경우와 아니면 그냥 단순 테마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시세에 의해서, 매기에 의해서 올랐다. 이건요, 나중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해 보면 그 다음 대응의 전략이 나와버려요. 4분기 실적이 정말 이걸 뒷받침해줬다. 오케이. 다날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날이란 종목 1분기, 2분기, 3분기 위험해져. 왜냐하면 1,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이미 4분기에 다 끌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제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날은 제가 한동안 계속 여러분들 제 옛날 영상 보시면 다날 제 주도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계속 편입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 좀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한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NFT에 묶이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 잠깐만요. 지금 몇 분 됐나? 아이고 40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네요. 좀 스피드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23종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23종목 다 다룰 이유는 없고요. 그중에 상위 몇 종목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게임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M게임.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종목 다 점검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몇 시간? 다 점검합니다. 자, M게임이라는 종목은 이것도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시면 지금 작년에 19억 만들었거든요.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업데이트 안 됐어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트로 가셔서 M게임 종목의 공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올해 3분기 공시를 연결재무제표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에 있는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입니다. 매출의 다른 말입니다. 137억. 영업이익은 60억. 그죠? 137억의 매출과 61억의 영업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자, 작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9억, 올해는 61억. 작년에 매출이 89억, 올해는 137억. 이거 어떻게 된 거죠? 3분기, 지난 3분기, 지금 말고요. 지난 3분기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네요. 그죠? 3분기 어땠을까요? 3분기? 자, 3분기가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갔다가 후반에 밀렸네요. 그죠? 상당히 높은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올라가고 있죠. 3분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네요. 그죠?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조정을 받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게 2분기를 훼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자, 3분기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올라가다 떨어졌다. 이건요, 100% 4분기에 뒤늦게 반영합니다. 왜? 이건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이에요. 얼마 전 11월 15일 날 주가가,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3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실적이 반영되는 듯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반영이 뒤늦게 밀렸어. 다시 제자리 찾는 겁니다. 물론 지금 4분기 현재는 NFT가 주도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주도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N게임은 나쁘지 않다. 그죠? 그럼 N게임도 타점을 노려야 되겠죠. N게임도 타점을 노려야 되겠다. 타점을 노리기 전에 제가 항상 점검하는 거, 첫 번째 실적 점검했잖아요. 두 번째 점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지금 주봉 상태를 점검합니다. 주봉 상태, 이미 매수를 할 수 있는 권역으로 들어갔죠. 11월 첫째 주에 매수 사인 떴네요. 11월 첫째 주가 아니라 10월 넷째 주부터 매수 사인 뜨기 시작했네요. 그죠? 11월 넷째 주부터 썼죠.
매수 스타점이 떴다. 주봉상 매수 스타점이 떴다는 말은 제가 제 NTFS 쿼카의 키노트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봉에서 매수 사인을 점검하는지. 매수 사인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엔게임 좋게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확인해야 될 게 DMI. 그죠?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게 10월 15일부터 계속 상승되어 있죠.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헤이킨 차트 10월 한 13, 14일부터 매수 사인 떴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계속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됐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엔게임이 없어. 그러면 안녕 잘 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노릴 겁니다. 매수 타점을 노릴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조정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얼마가 주요 지지선이냐면은 14,400원. 14,400원을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14,400원을 주요 지지선으로 여기고 이탈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기념 익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자. 재차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얼마 정도냐면은 현재로서는 차트가 좀 앞으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12,3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12,300원을 회복할 그 시점에 재진입 타이밍을 노려도 좋다. 그래서 M게임은 좋게 보고 갈 종목, 관심 종목에 편입해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종목은요. A스토리 한번 볼까요? A스토리. 자, 이 종목은 사실상 다른 NFT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과 같이 막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물론 전체 순위로 보면은 현재 A스토리가 8위, 전체 23위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고 52주 대비 171.65% 되고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36%나 밀려 있어요. 그만큼 매물이 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기술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실적을 한번 보면은 실적 컨센서스 없죠. 그리고 2019년, 2020년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그 다음에 2021년 2분기에 45억 흑자를 만들어내서 2분기 때는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 볼 만했던 내용이 있었죠. 2분기 때 가격이 별로 힘을 못 썼네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잠깐 볼까요? 잠깐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걸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종목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15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3분기 발표 안 됐죠? 2분기까지 발표되고 발표 안 됐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한다? 일단 그러고 간다. 일단 패스. 그죠?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요. A스토리는 패스. 다음 하이브. 하이브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것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신규 상장주 처음에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 신규 상장했다가 밀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안겼던 종목이면서도 다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8, 9월 달에 조정을 좀 만들었지만 또 최근 다시 이 NFT 섹터하고 엮이면서 또 계속해서 상방을 이끌어내고 있다.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위험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주요 지지선 40만 4,500원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물론 살짝 이탈한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이탈하는 것은 이 선과 맞물리지 않고 음봉이 출현했을 경우에나 그렇고, 지금은 이 라인과 물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몇백 원까지 맞춥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념 익절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또 재밌는 것은 위에 있는 41만 6천 원 부분이 주요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따라 들어가세요. 예. 만약에 신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예,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가되 고점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절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손절선은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40만 4,500원 손절선으로 잡고 41만 6천 원 돌파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2022년 내년 실적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더 계속 갈 확률이 높다. 네.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내년 2022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하이브 무시하시면 안 될 종목이다. 갤럭시와 SM 한번 볼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 종목만 하고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50분 넘으면 좀 그렇잖아요. 학교 수업도 50분인데. 자, 갤럭시와 SM. 이 종목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갈 종목입니다. 현재 3,360원. 3,360원 주요 저항선인데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저는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저는 무조건 따라잡을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면 고점인데, 예, 물릴 수 있죠. 그래서 3,165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 이 산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하산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네. 빨리 잘못된 걸 인정하고 뭐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지지선을 높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지지선을 높이면서 올라왔듯이. 그죠? 그래서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전년에 한번 볼까요? 뭐 이유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관심을 둘 거 아닙니까? 자, 작년도 3분기에 영업이익이 8억이었고 매출이 52억이었다네요. 근데 올해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된 것처럼 업데이트 안 됐을 뿐이지 공시에는 나왔어요. 제가 이미 확인했던 건데 영업이익이 매출이 81억, 영업이익은 15억입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 더 올랐죠. 그죠? 3분기는 실적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 3분기 때 주가는 어땠을까요? 3분기 때 주가는 갤럭시 SM의 주가는 3분기도 엄청 올랐어요. 그죠? 지금 3분기가 음봉이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3분기의 중간에 엄청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거의 지금 올해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죠? 꼬리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3분기 말, 그러니까 올해 9월, 10월 달에 조금 조정이 컸어요. 그죠? 3분기면 이제 사실 이게 이 2분기의 연상 성산으로 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3분기 실적 좋은 건지 알았잖아요. 언제 알았어요? 11월 15일에 알았다니까? 뒤늦게 알았어요. 갤럭시와 SM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좋을 거다는 모르는 회사였는데 실적 성적표를 받아보니 3분기 실적이 좋았어? 근데 3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물론 꼬리 그 구간 내에서는. 그죠? 7, 8, 9, 3개월 동안에. 그죠? 한번 시세를 냈죠. 특히 8월 달에 막 상한가 가고 하면서 시세를 분명히 냈죠? 보여드릴까요 또? 네, 확인합시다. 시간 좀 더 가더라도. 자, 3분기가 언제예요? 7, 8, 9잖아요. 7월, 8월, 9월 요 3개월이에요. 그죠? 8월 초에 한번 난리가 났네. 상한가도 가고. 그러다가 쭉 빠진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이 돼서야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은 실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의 방향, 우리가 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를 특별히 더 반영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 좋은 컨센서스를 계속 유지하다가 실적 발표 호실적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죠. 그건 이미 컨센서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좋았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컨센서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니까요. 이 회사는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더 좋게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소수만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선반영을 하는 거고, 언제? 3분기가 오기도 전에 2분기 때, 1분기 때 이미 3분기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종목이랑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랑. 컨센서스를 지금 갤럭시 SM같이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 소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컨센서스가 없잖아요. 기관들, 정거사들이 관심 있게 분석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지나가 봐야 안다니까, 성적표를. 그래서 3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좋았어. 이야 하고 11월 10 뒤늦게 반영되는 겁니다.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없는데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까? 그냥 작년도 동기 대비 실적에 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를 이야기할 때는 컨센서스 대비 10%가 올라가면 어닝 서프라이즈, 10% 떨어지면 어닝 쇼크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갤럭시와 SM 저는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고요. 그게 힌트를 드리자면 3,360원. 몇 종목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종목이겠네요. 한 몇 종목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50분이 됐으니까 더 하면 혼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그 첫 번째 섹터, 가장 핫한 섹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번 주에 주말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또 기회 될 때 또 다른 섹터들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할 건데요. 특히 이번 주 NFT 그 섹터 우리가 분석했고요. 거기에 몇 종목 상위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 특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던 종목들이 좀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네, 여기에는 엔게임도 포함되겠다, 그죠? 엔게임도 포함되고, 아프리카 TV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고요. 에이스토리는 안 보고 싶고, 다날도 아니고, 갤럭시 모니터리 솔루션은 아니고요. 위메이드, 게임빌, 아프리카 TV, 하이브 중요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M게임, 갤럭시 ISM은 컨센서스가 없지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행복한 주식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